손흥민 측은 진술서에서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 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양 씨와 손흥민은 교제를 이어오던 중이었는데 5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양 씨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6월 2일 원정 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 씨와 만난 걸 인정한 것인데요.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던 거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언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복수의 언론은 손흥민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을 담아 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손흥민 왼쪽 손가락에 반지를 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약 한 달쯤 지나 발생하였습니다. 손흥민 측은 한 달 뒤쯤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며 이에 손흥민은 양 씨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양 씨 측은 금전을 요구한 채 만남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손흥민 측은 양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3억 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가 손흥민에게서만 돈을 받게 된 건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두 남성에게 모두 연락했으나 손흥민만이 양 씨의 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초음파 사진 역시 양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손흥민의 아이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임신한 양 씨도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앞선 20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양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씨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용 씨가 근데 너 누구 애인지 정확히 알아? 라고 묻자 양 씨는 누구 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용 씨는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 명한테만 갔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은 양 씨가 손흥민과 같은 기간의 관계를 맺은 사업가 남성으로 2번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양 씨가 자신을 만나던 시기 동시에 다른 남성도 만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양 씨와 사이가 틀어진 용 씨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용 씨는 양 씨와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진술서를 낸 손흥민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신상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나 공갈 혐의로 구속을 앞두고 있어 많은 네티즌들이 그녀의 신상을 캐내려고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대 모델계 종사자인 양모 씨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나이, 이름, 얼굴 사진, 인스타 정보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 커뮤니티 글들 속에서 피의자 이름이 양민이라는 사실이 언급되긴 했으나 일부 광고를 위한 가짜로 만들어낸 인스타 주소이기도 하는 등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이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손흥민을 이용하여 현재 남자친구인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입니다. 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현재의 남자친구와 전 연인을, 그것도 유명 스포츠 국민 스타인 손흥민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이렇게까지 신나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프로 데뷔 후 15년 만에 첫 우승으로 무관의 한을 풀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전반 42분 파페사르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문전 쇄도한 브레넌 존슨이 발로 건드렸고 맨유 수비수 루크 쇼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골로 연결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손흥민은 후반 22분 주장 완장을 건네받고 왼쪽 윙포워드로 교체 투입됐습니다. 손흥민은 드리블 돌파와 프리킥으로 역습을 이끌었고 수비에도 적극 가담했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은 팀 동료 제임스 매디슨과 부둥켜 안고 흐느꼈습니다. 손흥민의 서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감동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레버쿠젠을 거쳐 23살이던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푸슈카시상 등을 숱한 개인상을 수상했습니다. 10년간 자신이 사랑하는 토트넘에서 450경기 이상을 뛰며 청춘을 바쳤지만 우승과는 인연은 없었습니다. 2016년도 시즌 EPL, 2018년도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2020년도 시즌 리그컵 모두 준우승에 그쳐 아쉬움의 눈물을 쏟았었습니다. 토트넘 팬인 영화 스파이더맨 주인공 톰 홀랜드는 지난 2023년 토트넘은 우승한 적이 없어 응원하기 정말 어렵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레알 마드리드로 가라고 말하고 싶다고 추천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케인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해 무관에서 벗어났습니다. 6년 전 리버풀과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나선 토트넘 선발 11명 중 지금까지 남은 유일한 선수는 손흥민 뿐입니다. 못 떠난 게 아니라 안 떠난 손흥민은 마지막 우승이 2008년 리그컵이었던 토트넘에 17년 만에 우승컵을 안기며 극적인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허리춤에 태극기를 두른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호스퍼 손흥민이 이제 당신은 레전드인가요란 TNT 스포츠 진행자의 질문에 격양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레전드라고 하죠.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만큼은요. 한국 축구에서 차범근, 박지성을 1, 2등, 자신을 3등으로 꼽으며 한껏 낮추던 평소 모습과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7년간 누구도 우승을 해내지 못했다.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누가 밀어서 박았다며 이마에 난 상처를 보여주면서도 웃었습니다. 축하 파티를 하다가 내일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는데 일요일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전 취소는 어떤가라는 농담도 했습니다. 여기에 라커룸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깨방정을 떨며 15달하는 우승 트로피를 들까 말까 하면서 개다리춤을 연일 추다가 결국 5번 만에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린 영상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은 우리 흥민이 정말 많이 신나 보인다 보기 좋다. 내가 더 행복하다. 우리 개다리춤 영국에 전파하고 있네. 5번은 좀 심한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이며 축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엄연한 피해자인 손흥민은 이번 사건으로 개인사가 드러나면서 대중적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원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이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씨는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6월 임신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손흥민에게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춘천 손흥민 축구센터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받고 나서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양 씨와 교제하게 된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약 3개월간 협박을 받아온 손흥민 측은 결국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 출석한 양 씨와 용 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초음파 사진이 조작된 것인지 손흥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손흥민의 사생활이 노출됐습니다. 손흥민은 과거 불거진 여성 연예인과의 열애설에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2014년 걸그룹 멤버와의 열애설이 제기됐을 때 상대 측에서는 호감을 갖는 단계라며 조심스럽게 인정한 반면 손흥민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듬해 2015년 다른 연예인과의 열애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훗날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교제가 사실이었다고 확인했지만 손흥민은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는데요.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되며 인권 논란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 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 씨의 복장은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국내 언론사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 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요. 한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복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점 역시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됩니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고 합니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 씨의 경우 경찰의 요청에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팬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고 있는데요. 한편에선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 아닌가? 떳떳했다면 왜 3억 원을 줬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도 다 큰 성인인데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 사생활 영역이다, 협박범을 비난해야 한다라고 두둔하는 의견도 있다. 남성 위주 커뮤니티와 여성 커뮤니티에서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손흥민 측은 명백한 피해 상황이고 어떠한 선처도 없다며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바른생활 사나이 이미지에 흠집이 난 손흥민이 이 곤경을 어떻게 빠져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오는 2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어 이번 사건이 그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로 무대에서 쌓아온 명예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소속사와 발 빠르게 대응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과 최종 형량입니다. 허위 사실을 통해 금품을 뜯어내고 인격을 침해한 범죄가 엄정하게 심판받아야 유사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보안과 신속한 법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손흥민 협박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